주행을 위해 시동을 걸겠습니다. 시동을 걸었을 때 3000cc 가솔린 엔진이다 보니까 진동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엔진 투과음 같은 경우에도 벨트 같은 거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긴 하지만 연식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소음과 진동 측면에서는 좋은 것 같습니다. 연비 측정을 위해 연비를 리셋하겠습니다. 저속에서 스티어링 휠을 조타했을 때 기본적으로 스티어링 휠의 무게감이 가볍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미세하게 조타했을 때 뭔가 반전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좀 걸리적거리는 그런 걸림감이 있습니다. 그랜저의 파워트레인은 엔진 270마력, 토크 31.6토크, 자동 6단 변속기의 전륜 구동입니다. 자, 그럼 발진해 보겠습니다. 발진을 해봤을 때 확실히 270마력에 31.6토크다 그런지 초반에는 좀 굼뜬 그런 경향이 있지만 탄력을 받으면은 부드럽고 여유롭게 쭉 밀어주는 점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속에서 코너링을 해보면 스티어링 휠의 조타를 좀 크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이질적인 느낌의 스티어링 휠의 이질적인 느낌이 별로 이렇게 좋은 느낌을 주지는 않고, 차량이 스티어링 휠의 조타함에 따라서 따라오는 거는 부드럽고 민첩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반응성 있게 따라옵니다. 3000cc 가솔린 엔진이다 보니까 엔진룸에서 실내로 투과되는 엔진 소음은 그렇게 크지가 않고, 타이어를 타고 들어오는 노면 소음은 좀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지턱을 넘어보면 방지턱을 만났을 때 충격은 그렇게 크지도 않고, 내려올 때 충격도 크지 않고, 넘어갈 때 완전히 부드럽게 넘어가는 느낌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부드럽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조금 세게 방지턱을 넘어보면 이 충격은 좀 약간 덜컹거리는 느낌에 의해서 좀 커 보이지만, 사실 속도가 느리든 빠르든 그 충격은 거의 흡사한 수준으로 이렇게 크지가 않고 부드럽게 넘어가는 편입니다. 그랜저의 엑셀 페달 담력은 좀 가벼운 편입니다. 그래서 밟았을 때 뭐 좀 응답이 빠른 듯한 느낌이 들고, 대신 이제 브레이크 페달은 좀 무겁다고 하기도 그렇고 가볍다고도 하기 그런 좀 애매한 무게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을 때 조금 반응이 없다라는 좀 느낌이 있어서, 이게 제동은 실제로 되긴 되지만 이 페달을 밟을 때마다 이 제동이 딱 든다는 느낌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중고속 달렸을 때 바람 소리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타이어를 타고 들어오는 노면 소음이 좀 이렇게 공명음 같은 느낌의 소음이 좀 있었는데, 이게 점점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서 그 부분이 좀 더 부각돼서 이 부분은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이제 변속을 해보면 자동 6단 변속기이다 보니까 변속의 그 구간의 텀이 길어가지고 변속이 자주 일어나지는 않지만 변속 자체가 굉장히 부드럽게 잘 이루어집니다. 해당 모델에는 드라이브 모드가 없고 액티브 에코만 있어서 스포츠 모드는 따로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속에서 제동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제동 페달이 그 제동의 느낌이 잘 전달 안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고속에서 깊게 밟았을 때도 밀리는 느낌 때문에 좀 불안해서 실제로 자세 제어가 뭐 흐트러지거나 이러진 않았지만 제동력이 좋지가 않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주는 그런 제동감입니다. 근데 막상 실제로 제동을 해보면 완전히 잘 쓴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좀 기본 무난하게 쓰는 그런 편인 것 같습니다. 헤드 시프트가 없기 때문에 변속기 레버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꿔서 변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변속기 레버를 이용해서 변속을 수동으로 했을 때 6단이다 보니까 업시프트는 거의 이제 단수의 폭이 크다 보니까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 대신 이제 다운시프트를 했을 때는 뭐 엄청 빠른 반응은 아니지만 그래도 즉각적으로 어느 정도 응답해 주는 듯이 이제 반응을 해서 추월하거나 이럴 때 사용할 때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매뉴얼 모드를 이용해서 이제 뭐 다이나믹하고 스포츠한 주행을 하기에는 6단이고 또 이제 반응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좀 적합하다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고속을 주행했을 때 이렇게 단차진 도로를 지나갔을 때 그 방지턱을 만났을 때와 마찬가지로 차체가 좀 약간 덜렁거리는 그런 느낌 때문에 좀 충격이 있어 보이지만 사실상 충격은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속 주행에서도 마찬가지로 바람 소리는 크게 거슬리지 않지만 이 타이어를 타고 들어오는 그런 노면 소음 중에 공명음 소음이 지속적으로 계속 들려가지고 그 부분이 가장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속 주행을 했을 때 뭐 고속 주행 안정성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스포츠 모드가 아니어가지고 뭐 스티어링 휠의 무게감이 늘어나거나 이런 거 없지만 그냥 편안하게 주행을 그래도 할 때 큰 무리는 없는 것 같고, 대신 이제 좀 많이 고속으로 달렸을 때는 기본적으로 차가 좀 출렁거리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좀 불안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고속으로 코너링을 해보면 고속에서 코너링을 완벽하게 해보지는 못했지만 고속에서 코너링을 해봤을 때 차가 좀 기우뚱거리는 느낌이 있어서 좀 불안정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좋은 도로에서 그랜저를 이렇게 타보면 확실히 승차감이 좀 부드럽다는 생각이 들고, 대신 그 K7처럼 잔진동이 완전히 없지는 않지만 잔진동 자체가 굉장히 뭉그러뜨려 가지고 불편하지 않게 들어온다는 점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노면을 이렇게 움켜잡고 가지 않고 또 노면에서 완전히 붕 떠서 가는 느낌이 아닌 좀 중간의 그런 느낌으로 어느 정도 노면을 좀 눌러간다는 느낌은 좀 들지만, 그럼에도 그 자체가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이렇게 부드럽게 주행을 좋은 도로에서 하게 되면은 기분도 약간 부드러워지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주행을 마치고 난 연비는 8.1이 나왔습니다. 제현상 11.6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많이 좀 차이가 나가지고 좀 놀랬고, 실질적으로 차가 좀 오래되고 관리도 그렇게 좋게 잘 된 편은 아니라고 쳐도 연비 자체가 제가 아까 달렸을 때 8.5 정도까지는 봤는데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랜저 HG를 타봤는데요. 일단 2010년형 K7을 tas을 때는 되게 많이 놀랬고, 정말 이게 왜 명차인지, 왜 그때 많이 팔렸는지를 알 수 있어서 그랜저, 이 지금 HG 그랜저도 마찬가지로 생각 외로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탔는데 좀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스티어링 휠도 유압식에서 CMDPS로 넘어가면서 처음에 이제, 지금은 이제 CMDPS도 되게 잘 튜닝이 되어 있지만 초창기다 보니까 많이 엉성하고 좀 이상한 느낌도 있고, 나머지 부분들에 있어서도 그렇게 크게
되게 막 인상 깊었던 거는 많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그랜저를 운전하면서 좀 불만이었던 게 이 A필라가 너무 이 아웃사이드 미러 여기 접합부까지 있어가지고 여기 시야가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점이 좀 운전하면서 많이 불편했고요. 아웃사이드 미러에 이 에어벤트랑 같이 여기 쪽에 트림들이 비쳐가지고 좀 아웃사이드 미러를 보는데 불편했던 점이 좀 주의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 그럼에도 이 그랜저의 장점을 꼽자면은 첫 번째로는 3000cc의 람다 엔진의 그 좋은 엔진 회전 질감하고 270마력의 31.6토크의 힘을 갖고 있어서 주행했을 때 답답하거나 뭐 초반에 이제 급출발 때 조금 굼뜰 수는 있지만 여유로운 이제 동력 성능을 갖고 있다라는 점, 그런 점이 좀 좋았고요. 두 번째로는 승차감이 타이어가 좀 이제 노면 소음이 공명음이 있는데, 이거는 타이어를 좀 바꿔주면은 이제 그 K7처럼 아예 잔진동이 없지는 않지만 굉장히 좀 부드럽고 좀 기분 좋은 그 야들야들한 승차감을 준다는 거, 요 정도가 이제 장점으로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번에도 이렇게 많이 팔렸던, 또 지금도 사실 거리에서 꽤 보이는 그런 오래된 차들을 리뷰할 수 있게 돼서 리뷰를 하면은 또 좋겠고요. 차량 협찬이나 문의는 아래 메일로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지금까지 햄동이었습니다.